안녕하세요. 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울 넘버인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소울 넘버는 생년월일을 더해서 나만의 타로 카드를 찾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영혼의 숫자랍니다. 내 영혼의 기질, 성향,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단순한 운세가 아니라 나는 왜 이런 성향을 가졌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에 답해주는 내면의 나침반 같은 존재예요. 또한 단순히 성격 유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영혼을 가진 사람인지, 세상에 어떤 에너지를 전하러 왔는지 조용히 알려주는 영혼의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그냥 재미로 만든 게 아니에요. 수비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숫자는 우주의 언어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철학은 오늘날의 수비학으로 발전했고 사람의 생년월일 속에도 영혼의 특성과 운명이 담겨 있다고 보았죠. 그리고 중세 이후 수비학과 타로가 만나면서 숫자를 통해 타로 메이저 카드와 연결되는 이론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소울 넘버를 해석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1번부터 9번까지의 숫자로 줄여서 해당하는 타로 카드에 대응시키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한 자리 숫자로 줄인 수가 5가 나왔다면 5번 교환 카드가 소울 넘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10번부터 22번까지의 카드도 포함시키고 또 어떤 방식은 생일의 날짜 숫자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11이나 22 같은 마스터 넘버는 따로 해석하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알려진 1번부터 9번까지의 소울 넘버 방식으로 당신과 닮은 타로 카드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소울 넘버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생년월일을 전부 한 자릿수로 쪼개서 더해주면 돼요. 이때의 생년월일은 음력이 아닌 양력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87년 6월 23일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1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36이 나오죠. 이걸 한 자릿수로 만들어야 하니 다시 3하고 6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소울 넘버는 9번 은둔자가 되는 거예요. 두 자리 수가 나왔다면 그 숫자를 다시 한 번 더해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죠? 이제 계산기를 꺼내서 당신의 생일을 더해보세요. 자, 그럼 소울 넘버 1번 마법사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카드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창조한다는 선언처럼 시작의 힘, 그리고 현실화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행동과 결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법사의 책상 위엔 타로의 4가지 상징인 컵, 동전, 지팡이가 모두 놓여 있어요. 이건 당신이 생각, 감정, 물질, 의지,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 도구와 재능을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마법사는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위에 있는 것을 아래와 같이 실현시키는 사람, 즉 하늘의 뜻을 현실로 끌어오는 중재자라는 의미죠. 소울 넘버 1번은 리더, 개척자, 창조자입니다. 누구보다 앞서가고 누구보다 먼저 시작하는 영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빠르게 소모하기도 해요. 이 에너지는 방향을 잡지 못하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완벽주의나 자기 비판 속에서 지쳐버리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전하는 과제는 분명합니다. 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입니다. 소울 넘버 1번이 가진 힘은 의지를 현실로 옮기는 능력, 즉 세상에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 이 숫자를 가진 사람은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것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단순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사 일이든 예술이든 창업이든 혹은 나만의 인생 철학이든 상관없어요. 세상에 없는 걸 내 안에서 끌어내어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1번의 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한 가능성을 당신은 이미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여질 수는 있지만 시작할 이유는 충분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느낀 가능성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과 같은 소울 넘버 1번 마법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할게요. 1955년 2월 24일에 태어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진정한 마법사였죠.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고 기술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1986년 3월 28일에 태어난 레이디 가가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해내며 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고 있는 인물이에요. 마법사처럼 내면의 에너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힘을 가진 사람이죠. 레이디 가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믿는 것들을 위해 싸우고 밀어붙이세요. 당신은 놀라게 될 거예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이 말처럼 소울 넘버 1번을 가진 당신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 안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소울 넘버 2번은 여사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말보다는 느낌, 논리보다는 직관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신비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가 흐르고 있어요. 카드를 보면 여사제의 뒤에는 커튼이 있지요. 그 커튼은 이 세상과 또 다른 차원 사이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그 경계에서 세상의 이면을 보는 사람,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진실을 직감하는 사람이에요. 여사제 무릎 위엔 토라라는 책이 놓여 있어요. 이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지식, 영적 진실을 상징하죠. 당신 역시 그런 진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해하고 꿰뚫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소울 넘버 2번은 관찰자이면서 이해하는 자입니다. 타인을 조용히 살피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느끼고 이해하죠. 눈에 띄진 않지만 언제나 핵심을 꿰뚫고 흐름을 읽는 사람.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진 사람은 직관력과 공감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담사, 심리치료사, 예술가, 작가, 연구자처럼 깊은 통찰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안내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직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있더라도 이번의 사람은 늘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는 중재자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을 감지하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해주는 존재죠. 겉으로는 조용하고 튀지 않지만 그 자리에 당신이 없으면 이상하게 불안해지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스스로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심한 만큼 자신보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자신의 내면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바라보거나 글로 감정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혹은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이지? 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꺼내고 정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도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안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결국은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믿으세요. 밖의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따를 때 당신은 더 이상 숨은 존재가 아니라 빛을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가진 대표 인물로는 1961년 8월 4일에 태어난 버락 오바마가 있습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이죠. 소울 넘버 3번은 여왕제 카드입니다. 여왕제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이자 사랑과 풍요, 창조성과 감각적인 즐거움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게 하는 걸 잘해요. 당신이 있는 곳은 뭔가 따뜻하고 예쁘고 편안해져요. 당신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나 분위기를 눈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게 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이든 글이든 음악이든 당신의 손을 거치면 감정이 형태를 갖게 돼요. 아름답고 푸른 자연 속에 앉아있는 여왕제처럼 당신의 내면엔 감정과 상상력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주고 예술을 창조하고 타인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풍부한 당신은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이미 멋지고 귀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따뜻함과 에너지를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게 당신의 길이에요. 이 에너지를 가진 인물 중에는 1929년 5월 4일에 태어난 오드리 헵번이 있어요. 그녀는 단순히 예쁜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따뜻하게 표현해낸 사람이었죠. 영화 속에서 그녀는 말보다 눈빛과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했고 현실에서 배우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은 뒤에도 세상의 가장 약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이들 곁에서 직접 손을 잡고 음식을 나르고 그 아이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말했죠.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에서 비롯된다. 오드리 헵번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예술, 하나의 위로였던 것처럼 소울 넘버 3번을 가진 당신도 세상을 조금 더 빛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소울 넘버 4번 카드는 황제입니다. 이 카드는 책임감 있고 든든한 사람을 상징해요. 당신은 상황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리더처럼 당신 옆에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신은 누군가에게는 기댈 수 있는 중심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황제처럼 단단한 기반 위에 질서를 세우는 사람, 세상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리더죠. 하지만 때때로 융통성을 잃고 고집스럽게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따라오죠. 하지만 진짜 리더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에너지를 상징하는 대표인물은 1955년 10월 28일 태어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기술 세계의 질서를 세운 현실적인 리더였습니다. 여성 인물로는 1925년 10월 13일에 태어난 마거릿 대처입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릴 만큼 단호하고 이성적인 결단력으로 영국 사회를 이끌었던 인물이죠. 소울 넘버 5번은 교황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의미를 전해주는 사람을 뜻해요. 당신은 자기가 배운 것을 그냥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의 말 한마디가 방향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예요. 당신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황은 사람들에게 영적 진리를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당신도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나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전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아는 것을 나눌 때에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은 늘 변하고 그 안엔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지혜도 많으니까요. 소울 넘버 5번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1809년 2월 12일에 태어난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있습니다.
그는 단지 나라를 통치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유와 정의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깊이 소통하고 설득하며 변화를 만들어낸 리더였습니다. 말과 글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 인물이었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노예제를 폐지하고 미국을 분열해서 통합으로 이끈 그의 삶은 바로 교황 카드의 에너지, 신념, 지혜, 전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한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소울 넘버 6번은 연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사랑, 관계, 조화 그리고 선택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마음 깊이 연결되는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연인이라는 에너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유대감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당신은 관계 안에서 진심을 다해 마음을 나누고 따뜻하고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어 가죠. 하지만 그만큼 때로는 자신보다 상대를 더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순간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조차 잠시 잊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 자신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반쪽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존재입니다. 관계는 함께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당신 자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울 넘버 6번은 혼자보다는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영혼입니다. 사랑, 책임감, 조화로운 관계가 삶의 중심에 있고 타인과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힘과 따뜻함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1940년 10월 9일에 태어난 존 레논입니다. 그는 혼자보다 늘 함께하는 음악, 함께 외치는 메시지를 중시했어요. 비틀즈라는 팀 안에서 그리고 아내 오노 요코와의 예술적 연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랑을 키워나갔죠. 그는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랑이다라고 말하며 사랑을 단지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어난 평화의 선언이었습니다. 소울 넘버 6번을 가진 당신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면서 세상에 따뜻한 영향을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소울 넘버 7 당신의 카드는 전차입니다. 이 카드는 의지와 추진력, 내면의 통제력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길로 가겠다라며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길을 주저없이 밀고 나가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차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를 고삐 없이 이끌어요. 어떤 외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집중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 모습은 감정과 논리, 욕망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는 방식이라 볼 수 있어요. 당신은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마음 안에는 한 번 정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당신은 당신이 믿는 방향을 향해 자기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중심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당신 안에는 이미 길을 정하는 나침반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나침반을 따라 자신만의 전차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힘을 보여준 인물로는 1989년 12월 13일에 태어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예술로 바꾸고 끊임없이 진화하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 전차 같은 인물이에요. 혹시 전차와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녀의 소울 넘버가 7번이라는 확신이 들만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데뷔 후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지만 초기 소속사와의 계약 때문에 자신이 만든 노래의 원본 파일, 마스터 음원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죠. 그 권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음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결심합니다. 그럼 내가 다시 만들겠다. 자신의 과거 앨범을 하나하나 다시 부르고 다시 녹음해서 테일러즈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새롭게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재녹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음악을 되찾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조용하고 단단한 반격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보여줍니다. 진짜 중심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너무 멋진 사람이죠. 소울 넘버 8번은 힘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조용한 용기와 깊은 인내,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보다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과 깊은 강인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이 카드에 그려진 인물은 커다란 사자의 입을 억지로 닫게 하지 않아요. 대신 부드럽게 다가가고 조용히 믿어주며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힘으로 부드럽게 길들입니다. 그건 강요하는 힘이 아니라 품어주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고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소울 넘버 8번인 당신도 그래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당신이 가진 포용과 따뜻함,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내는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어쩌면 당신은 늘 참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는 당신 자신도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소울 넘버 8번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에는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평생을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는 흑백 차별이 극심했던 사회에서 평등과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지만 끝내 복수하지 않았고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해 나라를 하나로 이끌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세상을 바꾼 진짜 강함의 상징. 그가 바로 소울 넘버 8번의 정신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소울 넘버 9번 당신의 카드는 은둔자입니다. 이 카드는 고요함, 성찰, 지혜, 그리고 영혼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고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해내는 사람입니다. 은둔자는 어두운 길을 외롭게 걷는 사람이 아니라 손에 든 등불로 자신의 길을 비추며 필요한 순간엔 타인의 길도 비춰주는 조용한 안내자예요. 그 등불은 외부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들여다보며 쌓아온 내면의 빛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누구보다 깊고 넓습니다. 무리 속에서도 가볍게 휩쓸리지 않고 항상 한 발짝 물러나 스스로를 지키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찾는 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갈팡질팡 헤맬 때 당신은 앞서 나서기보다 작은 불빛처럼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깊은 존재감으로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만의 세계에 머물다 보면 세상과의 연결이 서서히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나친 자기 성찰은 때로 끝없는 의심과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답을 혼자 찾으려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당신 안의 빛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빛나는 등불은 아름답지만 함께 걸을 누군가와 그 빛을 나눌 수 있을 때 당신의 지혜는 더 멀리 퍼질 수 있어요. 이 에너지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은 1882년 1월 25일에 태어난 영국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늘 한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그 고요한 거리감 속에서 인간의 마음과 사회의 모순을 누구보다 날카롭고 섬세하게 바라본 작가였습니다. 대표작인 델러웨이 부인과 자기만의 방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억압받던 여성들의 내면을 탐색하며 존재란 무엇인가, 자신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깊은 질문을 던졌죠. 그녀의 글은 크고 요란하지 않았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속을 오랫동안 울리는 은은한 등불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9번 은둔자 카드의 상징성과 완벽히 닮아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 나선 사람. 그녀는 고요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고 외로웠지만 세상을 향해 가장 깊은 목소리를 내던 작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소울 넘버를 통해 나만의 타로 카드를 찾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언어가 아닐까요? 당신의 생일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상징, 그 카드가 오늘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같은 소울 넘버를 가진 당신들은 지금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같은 별빛 아래에서 비슷한 고민을 해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또 댓글로 함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예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